암에 관한 부분이 치료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. 내가 이런 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안녕하십니까. 나으라무원 원장 문창식입니다. 저는 오랫동안 이 통합의학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. 현재도 이 강동 쪽에서 암 환자들을 보는 그런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항상 여러분들한테 암에 관한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그다음에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정확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또 암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팁들을 설명을 하는 그런 항상 정확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암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라든지 이런 거 걸리면은 뭐 바이러스 질환이고 또 가볍게 나을 수 있는 병이잖아요.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병은 사실 중한 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이런 병인데 암에 관한 부분이 치료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. 그리고 다양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많아요.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환자가 본인이란 말이에요. 근데 본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치료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누가 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? 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놔두고 다른 치료를 해야 된다 했을 때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.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내가 암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. 그러게 되면 전혀 내가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하잖아요.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후회를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. 본인이 알아야 어떤 내가 치료 방향을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. 그리고 또 어떤 그 치료가 나한테 권했을 때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. 나한테 이게 맞다 안 맞다. 나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하는 게 낫다.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우리가 치료 방법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여를 해요. 왜냐하면 치료가 나는 경제력이 약한데 너무 나한테 부담스러운 치료를 권유를 했다. 이런 부분들을 모른다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나는 뭐 집을 팔든지 뭐 어쩌든지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내가 이런 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내가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이게 아니라도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환자 자신에 대한 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암은 그만큼 어려운 병이니까 더 공부를 해야 돼요. 우리가 감기 같으면 바이러스 때문에 들었다. 공부할 게 없어요. 그렇지만 암은 워낙 여러 가지고 치료 방법도 너무 다양해요. 그래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힘드시겠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아주 깊은 암에 대한 아주 깊은 학문적인 부분으로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. 개요를 알아서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야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저는 항상 암은 암이란 말을 씁니다. 암은 알아야 된다 해서 암 그걸 꼭 실천하도록 권합니다. 암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볼게요. 우리가 암은 일단 우리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치료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수술이나 항암, 방사선 이 부분을 생각을 해요. 그거는 당연히 요즘에 현대의학적인 방법이 이제 기본적인 게 되는 거죠. 그렇지만 자 한번 보세요. 암은 보통 우리 암이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암 세포는 10년에서 15년 전에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10년에서 15년 동안 자라나서 검사상에 드러나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 암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. 즉 가장 큰 게 면역이에요. 그러면 이런 면역에 대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 환자 경우에는 이런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못했다는 뜻인 거죠. 그러면 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.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 찾아야 되잖아요. 그리고 또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옆에서 유전자에서 우리 DNA에서 어느 신호를 받고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이 DNA 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. 그렇기 때문에 오작동 된 거거든요. 필요한 만큼만 신호를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. 또 신호를 이게 줘야 될 상황인데 또 안 줘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
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호가 잘못된 거. 그러면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대학에 있는 암을 다루는 교수님들이 가장 힘든 게 암세포를 배양하는 거라고 그래요. 그만큼 암을 키우기 어려워요. 그런데 우리 환자들은 자기 몸 안에서 암을 키웠단 말이에요. 그러면 도대체 내 몸 안에서 어떤 환경이 되었기에 이게 암을 키웠느냐?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환경을 스스로 만든 거예요. 그럼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아야 돼요. 환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스트레스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또 생활 습관도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. 그리고 내 주변 환경에서 어떤 뭐 미세먼지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영향을 줄 수가 있고, 그리고 뭐 우리가 접촉하는 발암물질도 담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음식하면서 나오는 연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영향을 다 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우리 암은 우리 세포 안에 하나의 세포에서 암이 시작하는 거거든요. 세포에서 일단은 DNA, 유전자의 변이가 와야 돼요. 근데 이 변이라는 게 우리 환자분들이 이걸 오해를 하더라고요. 유전병하고 유전자 변이하고 오해를 해요. 암은 유전병은 아닙니다. 유전병이라는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병을 내가 물려받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유전자가 변이가 고장이 난 거예요, 한마디로. 이게 변이라고 하니까 유전병을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 고장이란 말을 쓸게요. 고장이 나서 오작동을 해서 이렇게 막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때요? 하나가 손상을 입었으면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. 그런데 하나가 고장났는데 10개를 만들어라는 신호를 준다든지, 그리고 이렇게 고장난 놈들을 죽여야 될 유전자가 있거든요. 근데 이놈이 이게 그 유전자가 고장이 났어요. 그러면 암세포가 어떤 세포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노화가 됐거나 손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제거를 해야 될 이런 세포들을 이 유전자가 활동을 못해서 못 죽이는 경우, 이게 이제 암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유전자 손상이 어디서 오느냐? 바로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가장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였어요.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에너지를 만들어요. 근데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를 이용을 해요. 그래서 산소를 이용하는데 이 산소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에너지를 만들고 부산물로 산화물이 만들어져요. 이 산화물이 나중에 많아지게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에 손상을 주고 또 세포막도 손상을 주고 심지어는 이제 핵에 있는 유전자들을 손상을 주게 돼요. 그러면 이게 암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산화물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.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해독이에요. 해독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포 안에 해독이라 하면은 산화물을 제거하는 걸 말하는데, 그렇기 때문에 이 산화물을 제거를 하려면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, 또 아니면 청소가 잘 돼야 돼요. 이거 다 해독이거든요. 청소가 잘 돼야 되는 것은 대개는 세포 안에 물이죠. 그래서 세포가 탈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안에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됐을 경우에 이런 이제 암으로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많이 하는 거죠. 항상 하나의 세포에서 산화물에서 만들어진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암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암이 안 만들어지잖아요.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도 해독이 중요하고, 또 암이 발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상세포가 암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면 진행하지 않도록 또 해독이 필요하고, 또 암이 악성으로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도 해독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암에 있어서는 해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미토콘드리아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발전소예요. 발전소.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.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세포가 있으면 세포 안에 세포질이라는 게 있거든요. 여기서 만드는 에너지 시스템이 하나 있고, 또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시스템이 있어요. 어떻게 보면은 세포질에서 만드는 에너지는 우리 화력 발전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,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보면 원자력 발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세포질에서 만드는 에너지 시스템에 비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에너지 시스템은 한 18배 정도의 성능이 더 세요.
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한마디로 우리 몸의 발전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산화물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일반적으로 보통 세포 하나에 한 3,000개에서 4,000개 정도 있습니다.